미리 딱 적어놔야겠다 여기다. 나 축구. 깨프고. 자, 봅시다. 자, 본머스하고 레스터. 일단은 레스터가 본머스부터 하죠. 본머스. 어느 정도 이 최강 팀들 제외하고 최강 팀들이랑 맞붙은 거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뭐 경기력이 좋습니다. 그죠? 잘 지키는 경기들이 많다. 그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노팅엄 잡으면서 그래도 이제 첫 승을 거뒀는데 본머스가 생각보다 그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빡빡하게 경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레스터가 뚫어낼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야. 뚫어낼 수 있을지. 근데 뭐 지난 경기 때도 그랬지만 뭐 메디슨이라든지 중원에서 찔러줄 만한 애들은 워낙 또 괜찮게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레스터의 문제는 뭐 득점도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지만 수비 쪽의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지? 그래서 혹시라도 레스터가 만약에 한 골을 넣게 돼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본머스도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뭐 본머스가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본머스의 수비를 조금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경기 뭐 승도 오바도 뭐 가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굳이 꼽자면은 그냥 뭐 본머스 프렌 쪽인데 저는 그냥 무승부 때릴게요. 무승부. 아시겠죠? 자, 첼시하고 울버햄튼. 자, 오늘 경기들 보면 다음 주에 저기 뭐냐 챔스 4라운드 뛰어야 되는 애들이 좀 많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 챔스 팀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첼시 감독 바뀌고 그래도 그 AC 밀란 상대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왔습니다. 그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감독 경질됐죠. 라즈 감독이 경질되면서 특히나 오늘 뭐 네베스라든지 네투 요 핵심 멤버들 울버가는 핵심 멤버들 이 결장이 조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첼시가 홈이기도 하고 보세요. 자, 지금 분위기 올랐죠. 첫 번째 분위기 올랐고 두 번째 뭐 감독 바뀌었고 세 번째 뭐 있을까요? 울버 결장. 그 다음 네 번째 홈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있을까요? 울버 분위기가 안 좋아서 울버 분위기 안 좋아서 경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진짜 꼽으라 하면은 저는 다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울버햄튼 지금 EPL 최소 득점팀. 그렇죠. 최소 득점팀. 지금 울버햄튼이 시즌 개막하고 8경기 치러가지고 3골 넣었습니다. 3골.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골 먹히는 순간부터는 그냥 그 경기 끝이라고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골 넣는 순간 그 경기는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울버햄튼이 오늘 그 핵심 멤버들의 그런 결장, 특히나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결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첼시가 한 골 넣는 순간 나는 끝이라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존나 내려앉지 않을까. 내려앉았을 때 과연 첼시가 뚫어낼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의문이긴 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첼시 만약에 첼시가 한 골을 넣어준다면은 그 경기는 첼시로 그냥 승으로 끝날 겁니다. 끝날 건데 못 뚫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아닌가? 아무튼 이런 것만 봤을 때 요런 1, 2, 3, 4, 5, 6번을 다 봤을 때는 무조건 첼시 승은 맞아요. 예. 무조건 첼시 승은 맞겠지만 저는 일단은 뭐 주력 부주력 어디도 끼워 넣진 않았습니다. 이 경기는. 아시겠죠? 물론 첼시 분위기가 올라왔고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서 다음 이제 챔스 4라운드를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뭐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첼시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은 있겠지만 울버햄튼이 그 수비적으로 좀 많이 내려앉으면은 첼시가 또 그런 거 있잖아. 첼시가 또 뚫어내는데 존나 고전하는 거 알잖아요. 음. 뭐 공간 패스가 한번 잘 이루어져 가지고 후루꾸라도 하나 들어가면은 참 다행이겠지만 그래 울버햄튼의 수비가 너무 무서워요. 예. 저번에 그 내가 그거 얘기했었지 않나? 울버햄튼이 지난 시즌 원정에서 그 실점력 얘기했었지 않나요? 얘네들 지난 시즌 원정 19경기에서 전반 실점이 단 2골밖에 없어요. 그만큼 수비를 존나 빡빡하게 해. 물론 멤버들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수비력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만 좀 할게요. 아시겠죠? 해축 그 오늘은 이제 저기 뭐냐 주력 부주력은 안 올라가고 그냥 정리본만 올라가지. 자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울버햄튼의 득점은 나는 없을 거라는 거. 자 일단 체력적인 문제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시티 같은 경우에 지난 챔스에서도 이미 뭐 로테이션을 잘 돌렸죠, 그지? 로테이션을 잘 돌렸고 대신에 뭐 이게 지금 시티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맨시티의 마헨의 장주를 진짜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이 경기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안 갈 수가 없는 경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맨시티 마헨까지도 보고요. 마헨까지도 보고 오버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우스햄튼도 잠깐만요. 사우스햄튼도 얘네들도 진짜 한타가 있는 애들이라 가지고 잠깐만. 최근에 득점력은 조금 아쉽긴 한데 얘네들도 진짜 한타가 있는 애들이라서 절대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상대전적 한번 볼까? 그래도 시티 상대로 골을 꽤나 잘 박네. 지긴 지는데 골을 꽤나 잘 박어. 한 골씩은 해주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계속 얘기했었지만 얘네들이 그 전력 자체가 막 그렇게 와 우월하게 좋다 이건 아니지만 평균치 이상 그러니까 평타 이상 되는 애들이 그래도 많거든요. 특히나 백업 멤버들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맨시티를 조금 괴롭힐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서 사생 같은 경우에도 후반전에라도 한 골 정도 해줄 가능성은 난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승에다가 뭐 이엔딩 한 3대1 정도? 아니다 한 4대1 승? 이렇게 좀 봅시다. 아시겠죠? 자, 뉴캐슬 브랜트포드. 자, 뉴캐슬의 장점. 내가 이거는 딱 지난 경기 때도 설명을 했었거든요. 풀럼전 때 설명을 했었는데 참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좋은 전력이다. 뉴캐슬의 단점. 이 좋은 전력을 가지고 경기 기복이 심하다. 물론 지난 경기 때 풀럼이 빠른 퇴장으로 인해 가지고 뉴캐슬이 대승을 거둔 건 맞지만 이 좋은 전력을 가지고 항상 교체 카드 5장을 쓰더라도 다 좋은 멤버를 넣을 수 있는 뉴캐슬의 상황인데 경기력의 기복이 굉장히 크죠. 뉴캐슬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빡빡하게 경기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이 경기 솔직히 막 뉴캐슬이 와 엄청 좋아 보인다. 물론 홈이긴 하지만 좋아 보인다. 그리고 뭐 오버가 좋아 보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뉴캐슬이 한 2대1 승 정도는 해줄 것 같다 이건데 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막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뭐 주력 부주력 어디도
넣어놓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뉴캐슬이 지난 경기 그렇게 잡아놓고 오늘 경기 그래도 홈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버보다는 나는 승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조금 더. 예, 그래서 주력 부주력 말고 저기 번외 쪽으로 잡아가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모르겠어요. 형님들이 브라이튼 프렌 쪽으로 선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브라이튼 프렌이 좋아 보여요. 당연히. 굉장히 좀 오늘 공격적으로 나설 것 같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중에 경기도 있었고 또 주중에 이 경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오늘 아무래도 브라이튼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브라이튼이 제르비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야? 지난 경기 리버풀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 공격이 생각보다 너무 잘 풀려요. 그죠? 공격이 잘 풀리고 대신에 실점도 했었잖아. 딱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제르비 감독의 그 상남자다운 그런 플레이가 일단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식으로 라인을 조금 올려버리게 된다면은 토트넘한테 뒷공간이 따일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기 그 기준점 2.5에다가 거의 동배당을 줬거든요. 나는 이거 오버 무조건 가야 된다 봅니다. 아시겠죠? 체력적이든 그 다음에 홈이든 지금 팀의 분위기든 어떻게든 브라이튼이 난 더 밀 거라 봐요. 더 밀 거라 보는 입장에서 토트넘이 조금 역습으로 재미를 좀 본다면은 저는 뭐 양팀 둘 다 득점이 있는 와중에도 치고받고 한 2대2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노재명님 그거 좋은 얘기네요. 맞아. 세리에 있을 때도 콘테 감독하고 이제 그 저기 뭐냐 뭐 제르비 감독하고 붙었을 때 또 이목을 좀 많이 끌었었죠. 제르비 감독이 상당히 좀 공격적인 전술을 쓰다 보니까 아무튼 저는 일단은 브라이튼 선수들의 폼도 좋다는 점. 대신에 만약에 오버냐 아니면은 프렌이냐 요거를 조금 형님들 고민하실 텐데 저는 빠른 퇴근을 할 것 같으면 난 오버라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빠른 퇴근을 위해서라면 오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자, 이렇게 EPL 끝나겠습니다. 자, 마르세유 아작시오. 형님들 하나 물어봅시다. 일단 마르세유도 그렇고 오늘 리그왕 두 경기 마르세유도 그렇고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고 배당이 일단은 저기 반대쪽 팀들한테 조금 많이 몰렸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면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 지금 챔스에서 1승 2패잖아요. 어떻게든 다음 경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파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벤피카 원정 가가지고 또 비겼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벤피카랑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력 그리고 오늘 또 결장 보니까 또 빠진 선수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마르세유하고 파리한테 조금 손대기가 어렵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자, 근데 마르세유하고 요 다음 경기 같이 할게요. 그냥 랭스하고 파리하고. 자, 나는 오늘 핵심이 뭐냐면 어제 내가 조금 간과한 게 있습니다. 조금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어. 뭐냐면 어제 내가 1, 2, 3, 4번 4경기 중에서 위에 1번, 2번, 3번 경기들은 다 이거를 위주로 봤었거든요. 땡땡을 위주로 봤었어요. 뭘까요? 내가 어제 딱 방송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말인데 이 땡땡을 위주로 봤었거든요. 그렇죠. 실점을 위주로 봤었어. 근데 그 1, 2, 3번 게임들은 전부 다 그 실점 많은 팀들이 어떻게든 졌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발베크가 프렌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냐 호펜하임하고 저 뭐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그 언더 쪽으로 갔고 둘 다 실점이 그렇게 많진 않았으니까 언더 쪽으로 갔고 아무튼 이 실점 쪽으로 보는 게 맞았는데 리옹 경기는 내가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 자 마르세유하고 말세, 파리 둘 다 5실점입니다. 5실점. 근데 저기 아작시오하고 랭스의 실점이 어느 정도냐면 랭스가 지금 19실점. 19실점. 그리고 어디 갔냐? 아작시오가 14실점. 아작시오가 14실점. 이랬든 저랬든 그냥 못 먹어도 난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거라 봅니다. 못 먹어도. 자, 근데 얘네들 한번 보세요. 거의 경기당 2실점씩은 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아작시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점은 조금 적은 부분은 있지만 득점이 워낙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작시오가 지금 경기 개막하고 나서 9경기 동안 5득점 14실점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마르세유가 한 골만 넣어준다면은 거기서 먹힐 일은 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형님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불안감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고 분석하는 상황에서도 얘네들도 다음 경기 스포르팅이랑 또 붙어야 되고 얘네들도 다음 경기 벤피카랑 붙어야 되니까 뭐 그런 로테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뭐 이제 일정 체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 다 생각했을 때 좀 잡아가긴 어렵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요 실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얘네들이 이겨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저기 번외 쪽에다가 얘네 둘 다 마헨을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마헨. 배당이 생각보다 좋더라고. 배당이 또 바뀌어가지고 얘네 둘이 마헨 찍으면은 지금 요거는 뭐 재미삼아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보자. 마헨 찍으면은 몇 배였지? 마헨 찍으면 지금 4.1배 뜨거든요. 나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것 같아요. 자, 리그 안 끝났고 분데스 갈게요. 레버쿠젠. 자, 레버쿠젠 일단은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기복이 있다. 챔스에서도 꼬마 잡았다가 또 보르투한테 졌다가 심지어 저기 리그에서 미넨한테 대패 당하고 챔스 가가지고 지고 그 챔스 갔을 때 뭐 했습니까? 페널티킥 실축도 했었죠. 기회도 상당히 좀 많이 날렸었고 골 결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암 걸리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지난 챔스 경기 때. 그리고 지금 당장의 리그도 지금 1승 2무 5패. 제대로 된 승기를 잡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4라운드 포르투랑 또 붙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같은 조에 포르투, 레버쿠젠, 꼬마, 그 다음에 클럽 브리에 있잖아요. 근데 클럽 브리에가 지금 3승이야. 나머지 꼬마, 레버쿠젠, 포르투가 다 1승 2패거든요. 그래서 요 4라운드가 진짜 존나 중요해. 어떻게 보면. 만약에 4라운드에서 조금만 삐걱한다? 만약에 무승부까지는 괜찮겠지만, 지게 되면 더 이상 희망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레버쿠젠이 오늘 경기만큼은 조금 내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맞대결에 또 한 가지. 얘네 둘이 맞대결에서 기준점을 3.5를 주잖아요. 대부분이 다 언더예요. 그냥 개 10언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냥 언더가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볼게요. 자, 마인츠. 최근에 조금 저조하죠. 마인츠가. 최근에 득점력도 그렇고 조금 저조한데 첫 번째 확실한 거는 홈이기도 하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라이프치히보다는 좀 우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또 챔스에서 셀틱하고 붙고 왔는데 마침 또 셀틱을 잡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셀틱을 못 잡아가지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고 보면은 뭐 라이프치히가 오늘 리그 경기에다가 몰빵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오히려
4라운드 셀틱 경기를 다시 또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리고 이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한테 같은 조에 있는 레알을 못 이기더라도 뭐 셀틱이나 샤흐타르를 이기게 된다면은 또 토너먼트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힘을 뺄 가능성도 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에요. 뭐냐면 이 감독, 마르코 로제 감독이, 제가 그냥 이제 마르코 로제 감독의 지금까지의 그런 팀들과 그 다음에 그 팀들이 대항전을 참가했을 때, 그리고 그 대항전을 참가했을 당시의 리그 경기들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오늘 그냥 앉아가지고 그 아까 전에 그 양주 빨면서 그냥 양주 빨면서 찾아봤어요. 이렇고. 근데 리그 경기를 그렇게 놓치질 않더라고. 막 무득점 경기 아니면은 뭐 대주는 경기, 이런 경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골을 받고 그래도 리그 경기에서도 꽤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첫 번째 마인츠가 뭐 체력적인 부분이든 홈이든 뭐든 조금 더 우세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마인츠의 골이 있다 봅니다. 두 번째, 라이프치히도 나는 이 경기 놓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건 난 오버라고 봅니다. 오버. 아시겠죠? 라이프치히가 아직까지 올 시즌에 개막하고 원정에서 승리가 아직 없어요. 난 이것도 조금 핵심이라 봅니다. 원정에서 실점이 워낙 많은 부분과 아직까지 승리가 없기 때문에 양팀 다 조금 빠른 템포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전 그래도 마인츠가 프렌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보훔 프랑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궁금하네. 보훔 풀 이번 프랑크 승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 보훔 아직까지 영승팀이죠. 보훔 아직까지 영승팀. 그죠? 내가 그냥 얘기한 대로 올 시즌에는 그냥 보훔 반대만 깔아. 그냥 보험 반대만 깔아 해가지고 우리가 총 8경기인가? 그 중에 7경기를 보험을 반대를 까서 먹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랑크푸르트의 일정이죠. 토트넘 경기를 했었고 다음 경기 또 토트넘이랑 붙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막상 이 경기를 진짜 프랑크푸르트가 잡을 것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나는 한 1.5 주는 게 맞다 보거든요. 근데 배당이 너무 높아요. 보험이 아직까지 영승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계속 홈팀이 이기더라고. 이것도 좀 걸려.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도 지금 프랑크가 챔스 1승 1무 1패인가? 잠깐만요. 프랑크가 1승 1무 1패제. 첫 번째 경기 졌고 두 번째 이겼고 세 번째 무승부. 1승 1무 1패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리그 요 한 경기보다는 오히려 챔스에다가 더 집중을 하는 그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잡아가기 조금 불안하네요. 조금 불안해. 흑인 누구? 콜로 무아니 말하는 건가? 무아니가 지난 시즌에 낭트에서 주포로 있었던 애죠. 아무튼 저는 요 경기는 좀 찝찝하다. 찝찝해서 가져가기가 그냥 좀 껄끄럽다. 딱 요 정도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뭐 순수하게 전력방으로 붙으면 프랑크푸르트가 당연히 뭐 이기겠죠. 하지만 배당적인 부분, 그 다음에 체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일정, 그 다음에 영승팀, 요런 다양한 부분들이 좀 나는 걸려요. 그래서 요 경기는 좀 안 가고 싶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웃구 가고 볼프스. 자, 아웃구.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되죠? 롯데 이겼습니까? 어떻게 됐노? 야, 우리 저 홍스타 형님 오늘 막 초강승부 뛰었는데 어떻게 됐노? 이긴 한 차로 한 점 차로 이겼네. 형님 일반승을 갔나 마헨을 갔나 그건 모르겠네. 홍스타 형님 마헨 갔습니까?
어제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그래 했었는데 진짜 초강 승부 진짜 오랜만에 한번 띄운다고. 아쉽네. 자, 봅시다. 나중에 위로의 전화나 한번 해봐야겠다. 자, 아웃국하고 볼프스.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웃국. 상당히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의 핵심이 하나 있어요. 핵심. 뭐냐면, 잠깐만요. 뭐냐면요. 이게 아웃국이 그러니까 이게 왜 핵심이냐면, 자, 2경기 전에 미넨 상대로 이겼어요. 그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샬케 상대로 이겼어요. 나는 이게 진짜 존나 크다 보거든요. 왜냐면 아웃국이 지금까지 샬케 상대로 근 십몇 년 동안 이긴 적이 한 번, 두 번 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승률이 단 10%도 안 됐어요. 한 자리대였어, 승률이. 근데도 샬케 상대로 치고 박으면서 이겼다는 거죠. 그만큼 나는 일단은 아웃국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요런 말도 안 되는 승률, 단 한 자릿수의 승률을 깨고 지금 존나 잘하고 있는 애들이 있죠. 리그왕에서. 어딥니까? 지난번에 낭트하고 붙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승률을 깨버린 애들. 어디죠? 얘네들이 지금 리그왕에서 지금 3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로리앙이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있긴 해. 지금 로리앙 같은 경우에 형들아 지금 5연승이야. 5연승. 그래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들을 깨고 잘하는 애들은 꺾으면 안 돼요. 일단은 가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아웃국이 마침 또 역배를 받았습니다. 역배를 받은 이유는 그래도 뭐 순수하게 전력에서 볼프스가 그래도 뭐 이 로테이션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그래도 볼프스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은 있거든요. 조금. 그래서 볼프스가 정배를 받은 것 같긴 한데 볼프스도 뭐 상태 안 좋고 그지? 나는 아웃국 프렌 정도는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도르트문트 분데스리가란다. 바이에른이네. 자 대여 클라시커네요. 요거 뭐가 칠 겁니까? 무. 일단은 대여 클래시커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자존심 싸움이죠. 자존심 싸움이고 그 형님들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축구 판때기에서 라이벌 더비전 있잖아요.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지역 더비가 됐든 아니면은 뭐 무슨 더비가 됐든 이런 더비 경기들 있죠.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오버가 나더라고요. 물론 야 도르트문트 이제 홀란드도 빠졌고 미네네 이제 그 레반도 빠졌고 야 골 넣을 자원들이 조금 애매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는데 자 그래도 항상 대여 클래시커를 보면은 템포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맞아요. 994 형님 지금 대여 클래시커 지금 오버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버를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안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순수하게 지금 도르트문트의 전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챔스에서 세비야를 잡고 온 건 있지만 저는 뭐 그거는 크게 의미 있다 생각 안 합니다. 세비야가 워낙 망했다 보니까. 그리고 순수하게 지금 전력 대 전력을 구성을 했을 때 나는 그래도 미넨이 훨씬 앞선다 보거든요. 지금 도르트문트의 결장자까지 다 생각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미넨 승에다가 오버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는 형님들 그 주말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꼭 봐야겠죠, 그지?
자, 이렇게 분데스리가 끝났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물 한 잔만 먹고 해야 되겠습니까? 물 좀 떠가지고 한 잔만 좀 먹고 갈게요, 형님들. 잠깐만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에르디비시하고 세리에하고 라리가 남았는데 나는 진짜 오늘 안 갔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리에. 세리에 오늘 진짜 나 안 건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박스 번외까지도 아무런 그것도 안 잡아왔어요.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하시고 그 사수올로하고 인테르 일단 에르디비시 하기 전에 세리에부터 끝내고 합시다. 그 인테르 같은 경우에도 형님들 지금 요 리그 한 경기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야. 맞잖아요. 다음 경기 바르셀로나 원정 그게 더 중요하죠. 어째 보면은 맞죠. 그래서 그 사수올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당장에 개막하고 나서 그렇게 파급력이 있진 않아요. 파급력이 있진 않은데 나는 그 인테르의 그냥 다음 경기가 나는 너무 그게 돼. 솔직히 그 경기에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솔로 같은 경우에도 저기 뭐냐 인테르 상대로 그래도 골을 하나씩은 좀 넣어주는 팀이라 가지고 오늘 사솔로가 홈에서 뭐 체력적인 부분, 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테르의 다음 일정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오늘 인테르를 잡아먹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인 건 맞아요. 좋은 조건인 건 맞는데 당장에 만약에 사솔로가 올 시즌에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솔로 프렌을 그냥 한번 시원하게 밀어볼 텐데 또 그게 아니야.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 압도적인 경기력이 나오고 물론 잘 지키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잡아가기가 조금 껄끄럽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AC 밀란하고 유벤투스 유벤이 지금 저기 뭐냐 지난 챔스에서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좋은 모습을 보였고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첼시한테 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자 근데 어 예를 들어서 다음 경기를 생각을 하자면 AC 밀란은 첼시랑 붙어야 되고 반대로 유벤투스는 또 좀 손쉬운 마카비 하이파랑 붙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에서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거는 유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양팀 다 부상자도 있을 뿐더러 지금 양팀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이 자원들을 존나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막 그렇게 막 템포가 있고 빠른 경기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양팀 그냥 서로 승점 1점씩 먹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언더가 일단 난 좀 좋아 보여요. 이 경기는. 양팀 이 둘 다 지금 딱 요 있는 자원들을 무조건 아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경기를 또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볼게요. 자, 그리고 볼로냐하고 샴푸. 요것도 샴푸가 지금 아직까지 영승팀이죠. 영승팀이고 볼로냐도 해봐야 기껏 해봐야 좀 1승 했어요. 둘 다 좀 분위기도 안 좋고 뭐 첫승 버프 뭐 이런 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세리에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리에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LDBC. 오늘 LDB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좀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어떤 걸 위주로 봤을 것 같아요? 큰 틀로 봤을 때.
일정도 있겠죠. 일정도 있겠지만 저는 득점보다는 득점보단 실점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실점. 그래서 저는 오늘 요 경기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개막하고 23실점이거든요. 실점이 매우 많은 부분이라서 물론 아약스 같은 경우에도 다음 경기 굉장히 뭐 처참하게 지긴 했지만 그죠?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약스가 오늘 뭐 엄청나게 좀 잘 뛰어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뭐 아약스가 저기 뭐냐 그 전까지 최근에 뭐 2경기에서 아약스가 조금 말아먹은 게 있죠 리그에서. 근데 뭐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를 올린 다음에 나폴리랑 또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아약스 1엔디 정도는 잡아갈 만한 것 같다. 그리고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 그 얘네들도 실점이 그렇게 뭐 많진 않습니다. 얘네 많지 않고 나름 뭐 잘 지키고 있어요. 에먼 같은 경우에는 16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6득점 18실점이에요. 실점이 확실히 좀 많은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LADBC 팀들 중에서 득점이 제일 작아요. 에먼 얘네들이. 그래서 만약에 스파르타가 한 골 넣어버리면은 에먼이 따라잡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요런 생각도 조금. 그리고 얘네 둘이 상대 전적에서는 그래 스파르타가 조금 앞서긴 합니다. 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점이 조금 더 작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에먼의 득점이 너무 안 된다는 점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스파르타 승이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네이메온 엑셀. 자 네이메온 지금 역대급이죠. 역대급 무승부 기록 중 그죠? 특히나 이제 좀 강한 팀들한테도 좀 잘 비비면서 그죠? 역대급으로 무승부 좀 장주를 타고 있는데 6경기 동안 무에다가 언더까지 해가지고 지금 계속 무랑 언더랑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자 특히나 뭐 알크마르 그다음에 뭐 위트, 베노르트 이런 애들 상대로도 무승부를 내면서 나름 잘해주고는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얘 둘은 무승부가 안 날 것 같아요. 무승부가 안 날 것 같고 얘네 둘이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예,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한두 번쯤은 있으니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뭐 저는 양팀 다 1대1 정도는 깔고 그래도 네이메언이 홈에서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승점 먹는 이 분위기를 그래서 네이메언 승에다 오버 볼게요. 아시겠죠? 자 라리가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라리가 이게 라요가 배당이 왜 이렇게 높은 거야? 라요가 배당이 왜 이렇게 높나요? 자 알메 지금 개막하고 나서 1승 1무 5패거든요. 지금 4득점 11실점이야. 득점도 워낙 안 터지는 부분이고 이게 라요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잘하고 있거든요. 라요가 지금 3승 1무 3패 9득점 9실점 뭐 득실도 선방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근데 내가 오늘 포커스를 본 게 실점이라 했었죠. 알메리아가 이렇게 실점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실점이 좀 적어요. 홈에서는 그래도 좀 잘 지키는 상황이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그래도 실점이 더 많겠죠. 그래서 상대 전적 상으로도 뭐 라요가 알메리아 상대로 상당히 좀 강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긴 경기들이 대부분 다 한 골 차예요. 그냥 한 골 차. 그래서 만약에 라요가 이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어버리면 알메리아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뭐 득점이 안 되는데 조금 따라잡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첫 번째 대신에 라요가 이 첫 골을 뚫을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크게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알메리아 프렌에다가 언더를 가는데 솔직히 뭐 아무 박스에도 끼워 넣고 싶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배당도 조금 수상하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그렇게만 본다는 거. 문박스에도 넣어가진 않아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저는 실점을 좀 위주로 봤고요. 자, 지금 꼬마 같은 경우에 실점이 6실점입니다. 6실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12실점이에요. 자, 꼬마 그래도 뭐 올 시즌에 홈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닌데 지금 1승 2패거든요. 자, 근데 이 2패가 그래도 분위기 좋았던 뭐 비아레알,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요렇게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요 1승은 셀타비고 상대로 또 4대1로 대승을 거둘 만큼 잘하기도 했었고요. 그지? 자, 근데 얘네 둘이 맞대결 이 상대 전적이 좀 걸리긴 하죠. 무승부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포커스가 이 실점이라 가지고 오늘 포커스가 딱 요거 실점이거든요. 근데 실점 차이가 이랬던가 저랬던가 2배 나죠. 뭐 꼬마가 한 골을 먹히더라도 난 2대 1승 정도는 해줄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꼬마 승.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 정배예요. 예, 세비야, 빌바오. 지금 세비야는 반대만 까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세비야 뭐 홈 세비야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홈 세비야 했을 것 같으면 뭐 도르트문트한테 왜 그렇게 깨졌냐고. 지금 세비야 지금 13실점. 그죠? 그리고 빌바오 4실점. 실점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죠? 아마 감독 경질 뭐 이런 거 좀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솔직히 정준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오랫동안 세비야를 맡았잖아요. 그지? 좀 바뀔 때도 된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 실점에다 포커스를 줬습니다. 빌바오가 난 먹힐 거라고 생각은 안 드네요. 혹시라도 빌바오가 만약에 먹히더라도 한 골차로 또 이겨주지 않을까. 지금 빌바오가 16득점 14실점이에요. 16득점 4실점. 득실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론 세비야가 지금 보세요. 리그도 개판, 챔스도 개판, 감독 경질에다가 분위기는 완전 그냥 개썩창이거든요. 물론 뭐 감독 버프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빌바오를 이걸 안 갈 수가 있겠나 이거야. 봐봐요. 챔스 때 세비야하고 도르트문트 때도 도르트문트 배당이 존나 높았잖아. 근데 무난하게 또 해줬잖아. 그죠? 순수하게 전력방으로 간다면은 뭐 빌바오가 충분히 이겨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 지금 레알 마드리드 하면은 지금 저기 뭐냐 입에서 욕부터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예, 요분 이제 요분이 지금 요분이 레알 마드리드 진짜 찐 팬인데 최근에 이제 범제마의 저기 범제마의 패널 실축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방에 이분이 레알 마드리드 액자부터 시계, 유니폼, 그 다음에 특히나 벤제마 사진까지 걸어놨다는데 지금 하나하나 지금 불태우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기만큼은 오늘 경기만큼은 뭐 그래도 레알이 이겨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